자,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10장 기체를 공부를 합니다. 일단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기 앞서서 10장이 일반화학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차지하는지, 그리고 10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요. 일반화학을 이렇게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물질의 구조 파트, 그리고 물질의 변화랑 관련된 파트입니다. 자, 물질의 구조 파트에서 우리가 뭘 공부했었나요? 원자의 전자 구조, 원자의 주기적 성질, 그 다음에 루이스 구조,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9장에서는 우리가 분자식으로부터 루이스 구조를 알아내고 그 루이스 구조가 갖는 3차원적 분자 모양, 그 다음에 오비탈 구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게 됐죠. 자, 기체는 어디 있는 거냐면요. 사실은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 있는 조만한 곁가지예요. 일반화학에서 기체는 그냥 곁가지입니다. 자, 10장만 이 곁가지에 있는 게 아니라 10장 기체, 그 다음에 11장은 이제 분자 간의 힘과 액체 고체예요. 그리고 12장은 여러 가지 신소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생략을 할 챕터고요. 13장은 용액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내용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분자 간의 힘이 없다고, 거의 없다고 가정을 하면 분자들이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막 날아다니겠죠. 기체입니다, 이게. 그리고 분자 간의 힘을 고려하면 이제 얘네들이 뭉쳐가지고 응축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액체가 되고 그거보다 더 분자 간의 힘이 세고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으면은 이제 고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11장에서 공부를 하는 거고, 13장에서는 이렇게 용액, 그러니까 액체에 주로 이제 수용액이 되는데요. 물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녹아 있을 때 농도 계산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총괄성이라는 되게 중요한 성질이죠. 이제 그런 거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용액이랑 관련된 내용이 이 뒤에 변화 파트에 이제 또 연결이 되게 돼요. 왜냐면은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화학 평형이라든가 아니면은 산염기 평형, 침전 평형, 화학 연력학, 전기화학 이런 애들이 거의 다 수용액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이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일반화학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거는 곁가지이기 때문에 공부하기 아주 쉬워요. 10장, 11장, 13장은 일반화학에서 제일 공부하기 쉬운 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엄청나게 어려운 계산도 없고요. 어려운 개념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챕터들과의 상대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구조 파트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기체 이상 없이 공부할 수 있고요. 이거 몰라도 뒤에 변화 파트 공부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기체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기체 파트는 다른 여러 가지 파트랑 궁합이 잘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환이 잘 됩니다. 어떤 문제가 출제될 때 기체의 내용을 이렇게 같이 첨가해서 내는 경우가 많아요. 자, 어떤 쪽이랑 기체가 잘 섞여가지고 문제가 출제되냐면요. 바로 화학 양론, 그 다음에 연력학, 그리고 평형, 또 속도, 이쪽입니다. 자, 기체는요, 이렇게 여러 가지 챕터에서 소재로 잘 이용을 해요. 평형 문제도 기체로다가, 그러니까 기체가 섞여 있는 계에 대한 평형, 기체가 섞여 있는 반응에 대한 속도, 이렇습니다. 그리고 기체가 섞여 있는 거에 대한 화학 양론적인 문제, 그리고 기체의 팽창이나 수축에 따른 연력학적인 문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기체를 다른 챕터에서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체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왜 화학 양론하고 잘 붙냐면요. 기체는 어때요? 부피랑 압력이 일정하다면 몰수랑 부피가 비례하죠. 예. 그러니까 압력이 일정하다면 몰수랑 부피랑 비례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화학 양론적인 비례 관계가 딱딱 깨끗하거든요, 기체가. 그래서 화학 양론하고 잘 출제가 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연력학 쪽도 출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기체의 등온 가역 팽창이라든가, 그죠? 등온 가역 팽창에 따른 엔트로피나 여러 가지 PV 웍, 이런 것들이랑 관련해서 연력학 적으로 문제가 날 수 있고, 이건 더 나아가서 물리에서도 출제가 됩니다. 기체를 대상으로 한 연력학적인 문제. 자, 근데 뭐니 뭐니 해도요, 기체의 가장 중요한 응용은 바로 이 평형과 속도죠. 평형과 속도. 평형과 속도 문제에서 기체가 아주
감초처럼 잘 같이 섞여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기체가 이렇게 평형과 속도 파트에서 출제가 되면은 거의 빠짐없이 어떤 개념이 이용이 되냐면 바로 부분합이에요. 부분합. 기체의 부분합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형과 속도를 아무리 잘 알아도 여러분들이 기체의 부분합을 잘 모르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돼요. 부분합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하고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꼭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10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자, 10장은 이렇게 크게 9가지 섹션으로 나눠져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나, 둘,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만큼은 뭐냐면요. 첫 부분, 이 첫 덩어리는 쉽게 말하면 그냥 PV는 NRT예요. PV는 NRT.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죠. 이상기체라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이제 분자 간의 인력이라든지 분자의 크기를 무시한 그런 이상기체가 있는데 이상기체의 압력 그리고 부피, 몰수, 절대 온도는 어떤 등식을 만족한다 이거예요. 이게 항상 등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다른 측정치로부터 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얘기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이 10.78은 뭐냐면요. 기체를 이제 뭘로 이해하는 거냐면은 날아다니는 입자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았느냐? 예,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았어요. 여기 있는 이상기체 식은요. 압력은 그냥 압력입니다. 그냥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이에요. 이게 기체가 왜 압력을 가지게 되고 압력과 온도는 왜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 비례하는지 그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측정되는 그 측정치들 사이의 관계만 이렇게 식으로 썼을 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분자 운동론에서는 날아다니는 입자로다가 새롭게 이 압력, 그 다음에 절대 온도 이런 거를 재조명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압력은 왜 생기는 거냐면 기체 분자가 막 날아다니면서 벽과 충돌을 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충돌을 하기 때문에 더 세게 충돌할수록 더 많이 충돌할수록 압력이 커지겠죠? 그게 여기 이제 다 드러나게 됩니다. 몰수가 커지고 온도가 높아질수록 P가 커지니까. 그리고 온도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온도는 기체들이 날아다닐 때 그 운동 에너지의 척도예요. 절대 온도가 올라가면은 전체적으로 기체들이 더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날아다니게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전까지는 그냥 측정치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입자가 날아다닌다는 관점을 이용해서 이 식이 왜 성립하는지, 그거를 다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이제 기체가 작은 구멍을 통과해서 분출되거나 확산될 때, 분자량에 따라서 어떤 거동을 보이는지, 그런 거를 다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10.9에서는 뭐냐면요. 이제 지금까지는 전부 이상기체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상기체. 아까 이상기체가 뭐라고 그랬죠? 이상기체는 분자 간의 인력도 없고요. 그 다음에 분자의 크기도 없는 그냥 점에 불과한 이런 가상적인 존재입니다. 대부분의 기체는 이제 아주 분자 크기도 작고 인력도 약하기 때문에 특별한 조건이 아니면 거의 이상기체처럼 행동을 하지만 압력이 되게 높거나 온도가 낮거나 부피가 조그맣다든가 그런 경우에서는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무시를 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실제 기체는 얘랑 어떤 점에서 다르다고요? 이상기체랑 실제 기체는 두 가지 점에서 다른데 이상기체는 분자 간의 인력이 없는데 반해서 실제 기체는 분자 간의 인력이 있고요. 그리고 이상기체는 분자의 크기가 없는 반면에 실제 기체는 크든 작든 어떤 실제 부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상기체는 이 PV는 NRT를 완벽하게 만족을 시키지만 실제 기체는 여기서 편차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PV는 NRT라는 이 등식이 완벽하게 성립을 안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분자 간의 힘과 분자의 크기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다가 이제 도입을 해서 이 식을 보정을 해주는 거죠. 보정을 해서 이 반데르발스 식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10장 내용이 구성되어 있고요. 이제 11장에서는 이 분자 간의 힘 때문에 이제 분자 간의 힘과 그리고 외부 온도,
온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분자의 운동 에너지라고 볼 수도 있겠죠. 운동 에너지. 자, 분자 간의 힘이 만약에 운동 에너지보다, 자, 거꾸로. 운동 에너지가 분자 간의 힘보다 만약에 훨씬 더 크다. 그러면은 이건 뭐로 존재할까요? 얘는 기체로 존재를 하게 돼요. 근데 분자 간의 힘이 운동 에너지보다 더 크다. 예, 그러면은 액체 아니면은 고체로 이렇게 뭉쳐 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장에서는 그렇게 고체나 액체처럼 응축되어 있는 그런 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